눈발이 흩날리는 초겨울 새벽이었습니다. 정숙은 낡은 장판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젖은 수건으로 아이의 이불을 닦고 있었습니다. 3살배기 아들 민수가 밤새 토를 하고 울음을 멈추지 못했기 때문이죠.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지 아직 보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적막했고 방 한구석엔 영정사진만이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어린 아들의 이마를 짚으며 떨리는 손으로 체온계를 들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자.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손끝은 차갑게 얼어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겨울 공기가 밀려 들어와 희미한 숨결이 하얗게 퍼졌습니다. 그날 아침 정숙은 민수를 품에 안고 동네 의원으로 향했습니다. 얇은 외투 사이로 찬바람이 파고들었고 아이의 숨소리가 어깨에 닿을 때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의사는 아이의 건강도 걱정이지만 정숙의 안색도 좋지 않다며 엄마도 쉬어야겠네요. 민수와 함께 정숙도 며칠 쉬라고 말했지만 그녀에겐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정숙은 시장으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삶은 쌀을 식혀 떡매에 얹고 손바닥이 부르트도록 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늘 소란스러웠습니다. 고함과 웃음, 냄새와 바람이 한데 뒤섞여 있었죠. 그녀는 잠시도 시장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가게 앞을 지나던 단골이 민수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말랐어라며 걱정해도 그녀는 그저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민수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라며 늘 아들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그렇게 평소 병치레가 심했던 민수가 조금씩 건강이 좋아지는 것이 정숙에겐 큰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늦은 밤 민수의 기침이 다시 심해졌습니다. 정숙은 민수의 약을 사러 가려고 장판 밑에 넣어둔 돈을 세어보고는 약값이 부족함에 마음이 크게 아려왔습니다. 민수의 약값뿐만 아니라 월세도 전기세도 계속 밀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을 사러 갈 수 없었던 정숙은 다시 아이의 옆에 누워 조용히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일 장에 다녀와서 약 꼭 사올게. 창밖엔 눈이 소리 없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걱정 말아요. 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 아들 꼭 잘 키울 거예요. 그 말 속에는 슬픔보다 의지가 더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민수의 작은 손이 그녀의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정숙은 그 손을 감싸주며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녘 창밖의 눈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가운데 어떻게든 아들을 위해 살아내고야 말겠다는 삶의 불씨가 크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아들 민수는 누구보다 멋진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봄바람이 불던 어느 날 민수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목소리에서 설렘보다 어딘가 조심스러운 떨림을 느꼈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 여자친구 데리고 갈게요. 그녀는 반가움에 주방을 정리하고 손수 만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김치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유 없이 불안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될 서윤이 집에 들어섰습니다. 단정한 차림과 고든 자세, 예의 바른 인사까지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어딘가 차가운 선이 그어져 있었죠. 정숙은 그 미묘한 거리감 속에서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식탁 위엔 음식이 가득했지만 세 사람 사이에는 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결혼식 날 하객들의 웃음과 음악이 예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숙은 멋진 예복을 입은 아들 민수를 바라보다
문득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정말 어른이 되었구나. 그녀는 기쁨을 가장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공허함이 일었습니다. 민수가 손을 잡은 채 식장을 걸어나가는 모습을 보는 순간 세상이 잠시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신혼의 달콤함이 지나간 자리엔 냉랭한 공기가 남았습니다. 정숙은 하루에 한 번씩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엄마, 나 지금 바빠요. 라는 대답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벽시계를 보며 다시 통화를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 서윤은 회사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피곤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무심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내일 전화드릴게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이웃 김 여사가 시장에서 정숙을 불러 세웠습니다. 요즘 아들은 통 보이질 않네. 며느리한테 꽉 잡혀 사는 거 아니야? 정숙은 허허 웃으며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렇죠. 라고 답했지만 웃음끝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혼자 밥을 차려 앉았습니다. 아들의 밥그릇을 습관처럼 꺼냈다가 조용히 다시 찬장에 넣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지만 아들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택배 상자 하나가 현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전자레인지와 카드 한 장, 엄마 건강 챙기세요. 그녀는 상자를 열며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도 닦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리며 상자 위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은 오래된 그리움처럼 공허하게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추석날 아침 정숙은 혼자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자신의 밥그릇과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조용한 방 안을 채웠습니다. 향이 피어오르는 동안 그녀의 눈빛은 멍했고 손끝은 자꾸 떨렸습니다. 이젠 진짜 혼자네, 속삭이듯 내뱉은 말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리고 문 앞에 동네 아이 지호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송편 드리래요. 작은 손에 쥔 접시 위엔 고운 송편이 몇 개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아이의 웃음을 보며 순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곧 마음속에서 밀려오는 쓸쓸함이 그 웃음을 삼켜버렸습니다. 지호가 돌아간 뒤 그녀는 상 위에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정숙은 평소처럼 떡을 싸들고 나갔지만 마음은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은 정숙 씨 아들은 출세했잖아, 부럽다라며 웃었지만 그 말이 오히려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래도 멀리 있어 외로워요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 며느리가 좀 세다며? 라는 농담을 던졌고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숙은 쉽게 그 말을 삼키지 못하고 우리 아들이 결혼하더니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라고 작게 내뱉었습니다. 그 말은 금세 마을 사람들 입을 타고 돌았습니다. 소문은 부메랑처럼 돌고 돌아 다시 정숙에게도 며느리 서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서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윤은 멀리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며 바쁘게 살아가는 자신들을 이해 못하는 시어머니가 조금은 서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퇴근하고 온 민수에게 서윤은 조금 서운하다며 말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자주 찾아뵙질 않아서 그런지. 이어진 서윤의 말에 민수는 당황하며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동네 분들에게 저희 말씀하고 다니셨어요? 정숙은 당황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요새 자주 볼 수가 없어서 그랬는지 내가 그냥 잠깐 서운해서. 민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우리 삶이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정숙의 가슴을 깊게 베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보다 이불 속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며칠 동안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속 반찬은 상했고 방 안엔 먼지가 쌓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지금까지 내 삶은 어디 있었던 걸까요? 창문 틈새로 바람이 스며들며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마저 마치 그녀의 마음 같았습니다. 이른 아침 정숙은 시장에 나가던 길에 이웃 상인 송 여사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종일토록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뉴스에서 들으니 요새 젊은 사람들이 참 많이 힘든 세상이래. 취업 걱정에 또 막상 취업을 하더라도 직장 생활도 힘들고 또 돈 모아 결혼도 해야 하고 눈코 뜰 새 없이 살아도 힘드니 주변을 챙기기 어려운 세대라고 하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방 한구석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살아온 삶과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정숙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어느새 늙어 있었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깊게 패여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혼자 다 늙도록 힘들게 키웠는데 날 외롭게 하는 아들 내외가 밉고 서운하지만 그 아이들 또한 그들의 삶에서 힘든 싸움을 하며 악착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숙은 내가 내 자신만 생각해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 것일까? 그런 마음 속에 갑자기 서윤의 얼굴이 떠올랐고 차갑게 느껴지긴 하지만 며느리 서윤의 그 눈빛 뒤에 혹시 남모를 삶의 상처와 고단함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숙은 낡은 서랍을 열고 흰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잡은 펜 끝이 손에 익지 않아 글씨가 자꾸 번졌습니다. 서윤아, 내가 많이 미안하구나. 첫 문장을 쓰는 순간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지난 세월을 되짚듯 한 줄 한 줄 적어나갔습니다. 내가 너를 원망했던 건 사실 내가 내 아들을 빼앗았다고 느꼈기 때문이야. 하지만 이제야 알겠어. 민수는 이미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란 걸. 편지지를 다 채우고 나니 손이 얼얼하고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봉하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혹시 이 편지가 또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결국 편지를 서랍 안에 넣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자 탁자 위에 컵이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새벽녘 정숙은 몸이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숨이 답답했고 심장이 쿵쾅거리며 이상하게 빨리 뛰었습니다. 조금만 쉬면 괜찮아지겠지 스스로를 달래보았지만 손끝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급한 마음에 이웃집에 도움을 청하려 전화를 걸다 발이 휘청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놀란 이웃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정숙 씨, 괜찮아요? 이웃의 외침이 골목에 울렸습니다. 그녀는 희미하게 눈을 떴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달려오고 구급차의 사이렌이 멀리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새벽 정숙의 집은 처음으로 불빛 대신 푸른 경광등에 물들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민수와 서윤은 얼굴이 창백한 채로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의 말이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지금은 의식이 없습니다. 회복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민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어깨를 조용히 감쌌습니다. 며칠 뒤
민수는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낡은 가구, 희미한 향냄새, 그리고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차가운 찻잔 하나. 그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서랍 속에서 작은 공책을 발견했습니다. 연한 하늘색 표지 위에는 볼펜으로 민수일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그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민수가 감기에 걸려서 시장에 못 나갔다. 내가 대신 떡을 조금 덜 만들었지만 아이가 웃어서 다행이다. 민수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한 장, 두 장 넘길수록 글씨는 점점 흐려지고 종이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야, 오늘도 너한테 전화 못했다. 내 목소리가 듣고 싶다. 그 한 줄에서 그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앉아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머릿속엔 어머니의 목소리가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열이 났을 때 등을 쓸어주던 손, 시장에서 떡을 팔며 웃던 얼굴, 그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서유는 방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녀도 서랍 속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서윤아라고 적힌 편지였습니다. 서윤은 봉투를 열고 천천히 글을 읽었습니다. 처음엔 너를 미워했어. 내 아들을 데려갔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지금은 고마워. 그 애가 너 곁에서 웃는 걸 보면 안심이 돼. 글을 다 읽고 난 그녀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그날 밤 두 사람은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숨결이 조금 더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서유는 그의 옆에서 그 손을 함께 감쌌습니다. 그 순간 정숙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놀라 달려왔고 민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며 움직였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히 그녀는 살아있었습니다. 봄이 완연해졌습니다. 병실 천장에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창문 너머로 봄 햇살이 비쳤습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엔 생기가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다 지나갔어요. 그녀는 대답 대신 손가락을 가볍게 움켜쥐었습니다. 그 작은 반응만으로도 아들은 울음을 삼킬 수 없었습니다. 서유는 하루에도 몇 번씩 병실을 찾았습니다. 조용히 과일을 깎아두고 이불을 정리하며 말없이 머물렀습니다. 정숙은 눈으로만 그녀를 따라보았습니다. 이전의 경계심은 사라지고 대신 묘한 따뜻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의사는 집에서도 회복 가능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가족 모두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며칠 후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오래된 장판 냄새와 함께 익숙한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정숙은 휠체어에 앉아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을 열자 바람이 커튼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식탁을 쓰다듬었습니다. 거기엔 세 개의 밥그릇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가 밥을 덜어주고 서윤이 반찬을 차렸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그릇을 챙기는 손끝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밥을 한 숟갈 떠먹는 동안 묵은 시간들이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정숙은 미약한 미소를 지으며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말 한마디보다 따뜻한 온기가 식탁 위를 감쌌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민수가 조용히 어머니의 머리를 빗겨주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제가 해드릴게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젖었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안도였습니다. 서윤은 부엌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햇살이 세 사람의 어깨 위에 고르게 내려앉았습니다. 정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그녀의 마음속에 오랜 세월 얼어있던 봄이 천천히 녹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봄 햇살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마당에 매화가 흰 꽃을 터뜨리고 햇살은 부드럽게 정숙의 휠체어를 감쌌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손끝으로 바람을 느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꽃내음이 코끝을 간지렸고 마음속에 잔잔한 평화가 번졌습니다. 오늘은 꼭 밖에 나가볼까요? 서윤이 말하며 밝게 웃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윤이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그녀를 마당으로 이끌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오랜만에 그녀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숙 씨, 이제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미소로 답했습니다. 예전엔 그 인사들이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윤은 옆에서 걸으며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병원 다녀오신 뒤로 표정이 정말 달라지셨어요.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하지 못했지만 눈빛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저녁 무렵 민수가 퇴근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세 사람의 저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식탁 옆에 작은 상자를 꺼내 놓았습니다. 엄마, 이거 드릴 게 있어요. 정숙이 상자를 열자 얇은 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엄마의 시간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일기장이에요. 글씨 그대로 묶었어요. 정숙은 손끝으로 책을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고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윤은 어머니의 곁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정숙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오랜 시간 굳어있던 말이 처음으로 흘러나온 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놀라 눈을 크게 떴고 곧 울음이 터졌습니다. 세 사람의 눈물이 뒤섞여 흐르며 웃음과 함께 방 안을 채웠습니다. 창밖에서는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가족의 시간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새로 맞춘 분홍빛 저고리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시장에 나가보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와 서윤은 그녀의 어깨에 외투를 걸쳐 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 길 위엔 오래된 발자국 대신 새로운 걸음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시끌벅적했습니다. 정숙은 예전에 일하던 시장에 자리를 다시 빌려 작은 테이블 위에 찹쌀떡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손편지 꾸러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사랑은 놓아주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찹쌀떡을 사며 한 장씩 편지를 받아갔습니다. 이 글씨 손으로 직접 쓰신 거예요?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세월의 상처보다 깊은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멀리서 민수와 서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정말 달라지셨네. 민수가 나지막이 말하자 서윤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미안함과 사랑 그리고 감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들을 바라보다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햇살이 세 사람을 향해 비추며 부드럽게 번졌습니다. 잠시 후 바람이 불어 손편지 한 장이 날아갔습니다. 그 종이는 하늘 위로 천천히 떠올라 흰 구름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정숙은 그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참 잘 컸죠.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닌 미소였습니다. 민수는 다가와 어머니의 어깨를 감쌌고 서윤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겹쳐지며 저녁 햇살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지나가며 고소한 찹쌀떡의 향이 골목에 퍼졌습니다. 그 순간 세상은 조용했고 따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공감사연 라디오 내 말 좀 들어보소에서 준비한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세상의 이야기를 찾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